네, 지난 10일 새벽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쿠팡 배송 기사가 배송 도중에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주 6일 고정 철야 근무를 하면서도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는 유족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듭되는 택배 문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고요.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서울 성북을 김만근 국회의원입니다. 네. 사망 기사의 좀 일단 노동 환경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파악하셨습니까, 의원님? 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 6일 동안 이제 네. 연속해서 하루에 11시간 30분 정도씩 이제 야간 노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네.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계산하면 83시간 정도 이제 일을 한 거죠. 예. 이제 많은 일을 그것도 이제 야간에 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그 고인의 그런 과로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그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그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야간 택배 노동자 격주 5일제가 고인에게는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던데 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야간 그 새벽 배송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쿠팡이 예. 쿠팡하고 이제 뭐 마켓 관리오아시스 이제 이런 회사들만 하고 있는 이제 일이었고 주로 야간 그래서 과로사 문제는 거의 쿠팡에서 일어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쿠팡에 이제 그런 대책들을 계속 요구를 했었고 이제 쿠팡이 이제 그 대책의 일환으로 격주 5일제라는 걸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쿠팡이 직접 그 택배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영업점에서 이제 네네. 고용이 되어 있는데 영업점이 이제 쿠팡 격주 5일제를 하게 되면 대체 기사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영업점한테 그걸 다 이렇게 밀어놓으니까 영업점들이 대체 기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시도 그 문제군요. 이것도 지금 택배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요 쿠팡이 주장하는 이제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는 격주 5일제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이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 뭐 그런 것들도 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쪽에서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 CLS 앱에 접속할 수 없어서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실제는 또 그렇게 했지만은 계속 그 배송을 그날 다 마치도록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접속을 해가지고 일을 한다든가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꼼수라고 하는 꼼수라는 꼼수 방식의 이제 것들이 횡행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일정 방치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이제 그런 점들도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정부의 특별 근로감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갔나요? 아니면 이제 검토가 되고 있나요?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산재 사고의 그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고용노동부가 이제 특별 감독을 할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예. 비슷한 사고들이 이제 7월 달에도 있었습니다. 새벽 배송 중에 기사 과로로 이제 사망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결국 그 조사를 통해서 산재로 인정받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제 이 택배 노동 문제가 계속 그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국토교통부 5개 택배 회사, 그다음에 택배 노조, 소비자 단체가 함께 모였는데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이제 먼저 그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이제 그 사회적 대화 기구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때 이제 합의를 봤었죠. 그때는 이제 주간 노동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분류 작업을 그 택배 기사가 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주 60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든가, 그다음에 그 심야 시간 10시 넘어서는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쿠팡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사회적 합의에서는 금지하고 있었던 심야 시간에 이제 배송하는 소위 새벽 배송이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5개의 택배 회사들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쿠팡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택배 회사들하고도 이제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그런 좀 갈등들이 있었고요.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1, 2차 사회적 합의를 봤던 2021년도에 했던 그 주간 노동에 대한 이제 그것을 쿠팡도 잘 이행하고 있는가, 다른 회사들도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점검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해서는 이제 그 새벽 배송 과정 속에서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네네. 그런 장치들을 좀 논의하는. 그래서 이제 새벽 배송을 안 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지금 태세들은 다 하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지켜지는 룰들을 지켜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논의들이 이제 곧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 말씀 속에 좀 녹아 있는 것은 이 대화기구에서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방안이 아니라 새벽 배송을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이제 노동자들의 건강이라는 것들을 관리하느냐 이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는 이제 겁니까? 이거 사회적 대화기구 자체가 새벽 배송 과정 속에서 택배 기사의 과로사 방지니까 새벽 배송이 하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 그러니까 택배 회사들, 택배 대리점들, 그다음에 그 택배 노조들 다 이제 새벽 배송을 전제로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로사가 일어나지 않게 이제 어떤 방안들을 찾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네네네. 너무 이제 이렇게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마치 새벽 배송 금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막 그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럼 금지 방안 자체는 지금 논의 테이블에 아예 올라가지가 않았다. 그런 건 입법으로 완화하겠지. 각 주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새벽 배송이란 주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네. 사회적 대화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만약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 그거는 뭐 입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문제겠죠. 그러면 새벽 배송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송 기사들의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동의를 했다. 새벽 배송 기사의 주당 근무 시간을 50시간으로 제한하자는 한국노총 요구에도 추가 논의를 통해서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건 맞습니까? 뭐 이제 다 맞지 않겠죠.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결론이 다 났겠어. 이제 이런 게 다 논의를 해야 될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로사 방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그 지금 쿠팡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야간에 3회전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저녁 보통 한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7시 사이에 이제 한번 배송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또 물건을 탑재하고 또 가서 또 배송하고 돌아오는데 한 번 배송할 때 뭐 많게는 한 250개에서 뭐 300개 막 이렇게 이제 배송을 하고 오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배송을 하고 와야 3회전을 할 수 있고 그걸 새벽까지 다 이제 마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과로사가 발생한다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야간 3회전 배송 방식이 이제 과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의학적인 연구 영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간 보고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 야간 3회전 방식이 계속 유지되면 이건 과로사와 계속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보완하는 이제 논의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완하는 논의 중에는 이제 그런 지금처럼 이제 뭐 주 단위로 총 근로 시간들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들도 있고 하루 뭐 연속해서 노동하는 시간들을 일정 제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프레시백 회수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들은 택배 기사들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들도 있고 여러 제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들도 이제 같이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럼 맥락으로 보면은 지금 이 대화기구에서 새벽 배송을 전제로 해서 이제 과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책을 마련을 한다면 새벽 배송은 계속 된다. 그럼 법으로 새벽 배송을 금지하는 입법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일단 이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가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그걸 존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뭐 과로사가 또 나온다라든가 그런다면 뭐 그 다음 논의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새벽 배송을 금지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입법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이제 문제이고 물론 이제 그 뭐 산업의학을 전공하시는 이제 의학자들이라든가 뭐 노동 문제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야간은 상당히 이제 그 생체 리듬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이렇게 바꿔놓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 뭐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야간은 다 교대제 근무잖아요. 주간 근무를 하다가 야간을 하다가 주간을 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새벽 배송처럼 그냥 야간만 계속 고정해서 일하는 이제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노동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고정된
고정된 형태의 야간 이제 근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니냐. 네. 그런 또 지적들도 있어서 예. 그런 논의가 계속 또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입법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다뤄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지금 그 뭐 새벽 배송 자체를 전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택배 기사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것들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 택배 노조에서 제안했던 것들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취지기보다는 네. 주간 노동 시간하고 야간 이제 그 노동 시간들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배합해가지고 그 새벽 배송을 다 맞추게 하되 새벽 시간에 일하는 시간들은 줄여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배송 금지를 논의하자 그런 논의 자체는 없었었는데 네. 좀 밖에서 이렇게 좀 이슈를 만들길 좋아하고 뭐 그런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없는 좀 논쟁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조금 그래도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마련하려고 서로 어떤 그 뭐 여기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일정한 의지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쿠팡, 마켓컬리, 뭐 그 오아시스 이런 데들도 다 참여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좀 찬문을 꺾고 불편하게 하는 이제 그런 좀 정치적 무리한 논쟁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방안이 이 대화기구에서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그 새벽 배송을 하는 업체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하겠다라는 이제 업체들도 있는데 네. 그런 뭐 그런 점들 때문에 더욱 더 빨리 이제 이런 사회적 합의에서 야간 이제 새벽 배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런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뭐 해를 넘기지 않고 합의를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뭐 늦어도 이제 과로사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그 배송 물량이 막 몰리는 이제 명절 직전 이런 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추석 명절 직전에 또 한번 뭐 대구에서 과로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좀 합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여러 차례 과로사가 발생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발생한 과로사가 주간 배송이었느냐 새벽 배송이었느냐 혹시 이런 좀 통계는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보기엔 좀 논쟁을 만들려는 분들이 좀 만든 것 같은데 새벽 배송이라는 게 2022년쯤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서부터의 통계를 갖고 와가지고 야간 배송에서 과로사한 게 얼마 안 된다 그런 건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왜곡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2017년부터 과로사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2021년에 그 과로사 방지를 사회적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때는 다 주간 배송에 대한 것만 있었지, 그때는 야간 배송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심야할 시간을 아예 밤 10시 이후에 배송을 금지했었으니까. 2022년부터 했으니까 뭐 누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2022년에 있었던 10건의 이제 과로사 사건 중에 6명이 이제 야간 기사의 사건이었고 4명이 주간 기사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간이라는 또 새로운 새벽 배송이라는 제도가 이제 쿠팡에서 만들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과로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 새벽 배송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그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럼 지금 사회적 대구 그러니까 대화 기구에서 새벽 배송 외에 지금 집중 논의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또 이제 그 계속 이제 연속 노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휴일 보장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휴일 보장. 뭐 예를 들면 뭐 격주라도 이제 주 5일 통해 가지고 휴일을 이제 할 수 있도록 뭐 보장을 한다든가 이런 이제 논의도 하고 있고요. 논의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어쨌든 2021년에 사회적 대화에 합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쿠팡이 그걸 안 지키고 있다 뭐 이런 또 이제 다른 택배 회사들의 또 비판도 있거든요. 공정한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는데 다른 데는 안 지키니까 이게 공정한 경쟁이 안 된다. 이런 또 택배 회사 간들의 비판도 있고 또 택배 노동자들은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에서는 분류 작업 이런 것들에서 택배 기사들이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뭐 여전히 분류 작업을 시킨다 이런 또 비판도 있어서 그런 걸 또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 점검을 하는 것도 요 중요한 이제 요건 논의 과정이 하나고요. 그래서 그 점검을 하기 위해서 뭐 의원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주간하고 야간에 좀 나가서 그
택배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지 뭐 주 60시간이 넘어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거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지역구도 서울이기 때문에 좀 질문 드리는데 한강버스 사고가 지금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비판을 했고 김민석 총리도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맞받아쳤냐면 안전 문제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근데 연속해서 지금 16건이나 지금 안전사고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건 이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항로 이탈을 다 했어요. 엊그제 발생한 사건도 이제 배가 항로 이탈을 했는데 한강이라는 데가 이 강바닥이 굉장히 지형들이 다 제각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잘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항로 이탈을 지금 뭐 엊그저께도 했고 망원동 선착장에서 그 전에 있었고 뚝섬 선착장에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사가 이제 이 한강의 지형을 잘 모르는 상태 속에서 지금 운전 미숙으로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일부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법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걸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걸 잘 안 점검을 했다. 너무 졸속적으로 이제 배를 빠르게 만들었다. 그래서 안전 운항도 충분히 하지 못한 시험 운항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이제 계속 운항을 강행을 했다. 지금도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뭐 일정 점검하는데 또 강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서울시에만 안전점검을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중앙정부나 다른 전문가들도 좀 참여해서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실제적으로 그런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거니까 이걸 뭐 이렇게 정치적 쟁점화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좀 사실관계하고는 안 맞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